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58세 경비원의 22년 만의 복수입니다. 강태수 58살. 성수동 낡은 상가에서 12년째 야간 경비로 일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작스러운 퇴직 통보를 받았습니다. 재개발로 건물이 철거된다는 이유였죠. 하지만 재개발 안내문에서 그는 충격적인 이름을 발견합니다. 조성국. 22년 전 자신을 배신하고 모든 걸 빼앗아간 그 상사.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 이 건물의 설계도는 바로 자신이 22년 전 그렸던 그 도면이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늙은 경비 아저씨가 340억짜리 건물의 비밀을 쥐고 있다는 걸. 지금부터 경비원에서 340억 건물주가 된 남자의 통쾌한 역전이 시작됩니다. 영상 시작 전에 화면 아래 구독과 좋아요 버튼 완전 무료입니다. 꼭 눌러주세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혹시 지금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지역 이름 남겨주시면 그 지역으로 제가 사랑의 하트 쏴드릴게요. 강태수 씨, 여기 사인하세요. 관리소장이 서류를 내 앞으로 밀었다. 나 강태수, 58살. 이 성수동 복합상가에서 12년째 야간 경비로 일해왔다. 그런데 오늘 재개발이 확정됐습니다. 경비 인력 전원 이번 달 말로 해고해요. 언제 결정된 겁니까? 한 달 전에요. 위에서 내려온 거라 어쩔 수 없어요. 한 달 전. 나한테는 오늘 통보. 관리소장은 미안한 표정도 없이 말을 이었다. 퇴직금은 규정대로 나갈 겁니다. 그럼 그는 일어섰다. 나는 서리를 바라봤다. 12년. 새벽 2시 취객 말리고 겨울엔 보일러 고장 고치고 여름엔 누수 맞고 그렇게 4,380일을 여기서 보냈다. 그런데 끝은 A사 용지 한 장. 그날 오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 강태수 씨죠? 출석 요구합니다. 무슨 일인데요? 폭행 사건 피의자 조사입니다. 폭행? 머릿속이 하얘졌다. 경찰서 조사실. 형사 2명이 앉아 있었다. 강태수 씨, 어젯밤 11시경 상가 2층에서 20대 남성을 폭행했죠? 아닙니다. 피해자가 신고했어요. CCTV도 있고요. 제가 말리긴 했습니다. 하지만 폭행은 안 했습니다. 말렸다? 피해자는 갈비뼈에 금 같다는데요? 나는 어제 일을 떠올렸다. 2층 사진관 앞. 취한 남자가 사진관 사장 윤서하 37씨를 괴롭히고 있었다. 아가씨, 연락처 좀. 손님, 그만 가세요. 야, 왜 이래? 남자가 서하 씨 팔을 잡으려 했다. 나는 그 사이에 섰다. 그만하십시오. 뭐야, 아저씨가 왜 나와? 남자가 나를 밀었다. 나는 그의 손목을 잡았다. 군대에서 배운 제압술. 최소한의 힘으로 상대를 멈추게 하는 기술. 남자는 비틀거리다 넘어졌다. 아파. 이 새끼가. 그리고는 도망갔다. 그게 전부였다. 형사가 말했다. CCTV 보니까 강 씨가 손목을 꺾더라고요. 과잉 대응 아닙니까? 그 사람이 먼저 폭력을 썼습니다. 강 씨, 58살의 경비원이시죠? 솔직히 말씀하세요. 요즘 스트레스 많으시죠? 퇴직 통보 받으셨다던데. 내 가슴이 철렁했다. 어떻게 그걸 알지? 나이 드신 분들, 억울하면 폭력적으로 나오는 경우 많거든요. 그게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나는 입을 다물었다.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안다. 나이 먹은 경비원. 사람들은 쉽게 몰아붙인다. 일단 조사는 계속될 겁니다. 연락 가능하게 해두세요. 나는 경찰서를 나왔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경비실로 돌아왔다. 텅 빈 방, 책상 서랍을 열었다. 깊숙한 곳에 낡은 철제 줄자가 있었다. 아버지의 유품, 아버지 강일수, 건축 현장 목수였다. 평생 이 줄자 하나로 집을 짓고 나를 키우셨다. 나는 줄자를 꺼내 손에 쥐었다. 표면에 새겨진 글씨, 정확히 재라. 한치 오차가 무너뜨린다.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다. 태수야, 건물은 숫자로 서 있는 게 아니야. 사람의 믿음으로 서 있는 거야. 하지만 나는 그 믿음을 잃었다. 22년 전, 나도 건축 설계 일을 했다. 중견 건설사 설계팀. 성실하게, 도면 하나하나 정밀하게 그렸다. 하지만 상사 조성국사 18 당시 과장이 회계 조작을 내 탓으로 돌렸다. 강 대리가 서명했잖아요. 저는 몰랐습니다. 증거는 서류에 다 있어. 그렇게 나는 잘렸다. 약혼녀 최미령 45도 떠났다. 미안해, 태수야. 나는 회사에 남을래. 그날 이후 나는 설계 일을 접었다. 그리고 경비원이 됐다. 보이지 않는 사람. 나는 줄자를 다시 서랍에 넣으려다 멈췄다. 아버지, 저 이대로 무너지는 걸까요? 저녁 7시. 마지막 순찰을 돌고 건물을 나섰다. 현관 앞에 새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재개발 사업 안내. 시행사 성민건설 주식회사. 사업 총괄 조성국 이사. 나는 그 이름을 보고 굳었다. 조성국. 22년 만에 다시 마주친 이름. 안내문 하단에 건물 조감도가 있었다. 나는 그 도면을 응시했다. 5층 복합상가. 지하 1층 주차장. 용적률 280%. 손이 떨렸다. 이 구조는? 나는 도면을 더 자세히 들여다봤다. 기둥 배치, 하중 분산 구조, 지하 주차장 경사로 각도. 이건, 이 건물, 내가 설계 참여했던 그 구조잖아. 22년 전, 내가 초안을 그렸던 바로 그 도면. 당시 상사가 조성국이었다. 그가 내 설계를 가져갔다. 비가 더 세게 내렸다. 하지만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도면을 뚫어져라 바라봤다. 그리고 깨달았다. 이 건물에는 내가 아는 약점이 있다. 설계 당시 나는 지하 배수 구조의 결함을 발견했었다. 보고서를 올렸지만 조성국이 무시했다. 예산 초과야. 그냥 진행해. 그 결함이 지금도 남아있다면? 나는 안내문을 사진으로 찍었다. 그리고 천천히 걸었다. 경비실로 돌아가지 않았다. 집으로도 가지 않았다. 구청으로 향했다. 빗속을 걸으며 중얼거렸다. 아버지, 이제 다시 재겠습니다. 정확하게. 주머니 속 철제 줄자가 차갑게 느껴졌다. 밤 9시. 구청 기록 보관실. 나는 오래된 서류 더미 앞에 앉아 있었다. 성수동 제2구역 재개발 사업 관련 서류철. 손전등을 켜고 페이지를 넘긴다. 2002년 초안 설계도. 내 이름이 있다. 설계 담당 강태수 대리. 22년 전 내가 그린 도면. 그리고 그 옆에 승인 조성국 과장. 나는 서류를 천천히 접었다. 이제 시작이다. 하지만 이 싸움을 이해하려면 과거로 돌아가야 한다. 22년 전 2002년 성민건설 설계팀. 그때 나는 36살이었다. 성민건설 설계팀 대리. 입사 8년 차. 성실하게 도면 하나하나 정밀하게 그렸다. 그날도 야근이었다. 조성국 과장이 내 책상으로 다가왔다. 강 대리, 이번 성수동 프로젝트 자재비 정산서 좀 검토해줘. 알겠습니다. 서류를 받았다. 집에 가서 확인했다. 뭔가 이상했다. 자재비가 실제보다 30% 부풀려져 있었다. 철근 단가, 시멘트 단가 모두 시세보다 높았다.
다음 날 아침 조 과장을 찾아갔다. 과장님, 이 정산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뭐가? 자재비가 부풀려져 있어요. 시세랑 안 맞습니다. 조성국이 피식 웃었다. 강 대리, 그게 어디 하루 이틀이야? 다들 그렇게 해. 하지만 이건 횡령 아닙니까? 야, 목소리 좀 낮춰. 너 승진하고 싶지 않아? 나는 입을 다물었다. 조 과장이 말을 이었다. 이거 그냥 통과시켜. 내가 알아서 할게. 너도 보너스 챙겨줄 테니까. 죄송하지만 못하겠습니다. 조성국의 얼굴이 굳었다. 강태수, 지금 나한테 반항하는 거야? 반항이 아니라 원칙입니다. 원칙? 하하, 원칙으로 밥 먹고 살아? 그날 이후 모든 게 달라졌다. 3개월 후 회사에 감사가 들어왔다. 자재비 횡령 의혹. 나는 조사실에 불려갔다. 강태수 대리, 이 정산서에 당신 서명 있는데요? 제가 서명했지만 내용은 제가 작성한 게 아닙니다. 그럼 누가 했습니까? 조성국 과장님이 지시하셨습니다. 조사관이 고개를 끄덕였다. 조 과장 진술서 보니까 당신이 주도했다고 하던데요? 뭐라고요? 조사관이 서류를 펼쳤다. 강태수 대리의 단독 횡령 행위에 대한 진술서. 진술인 조성국 과장. 내 손이 떨렸다. 이건 거짓입니다. 제가 반대했습니다. 증거 있습니까? 녹음이나 문서는 없지만. 그럼 어렵겠네요. 서명은 당신 거고 진술은 조 과장 거고. 일주일 후 나는 해고됐다. 권고사직. 그날 밤 약혼녀 미령을 만났다. 미령아, 나 억울하게 당했어. 최미령이 나를 똑바로 봤다. 태수야, 솔직히 말할게. 응? 나 회사에 남을래. 심장이 멈춘 것 같았다. 조 과장님이 나한테 제안했어. 내가 나가면 내가 내 자리 올라갈 수 있대. 미령아, 지금 무슨 소리야? 미안해. 근데 나도 살아야 하잖아. 너 지금 경력 끝났어. 나까지 끌려갈 순 없어. 우리 결혼하기로 했잖아. 결혼? 무슨 돈으로? 넌 이제 백수야. 그녀는 약혼 반지를 테이블 위에 놓았다. 미안해, 태수야. 난 현실적인 사람이야. 그리고 돌아섰다. 나는 그 자리에 한참을 앉아 있었다. 모든 걸 잃었다. 2개월 후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암이었다. 장례식장. 문상객이 거의 없었다. 회사 사람들은 아무도 오지 않았다. 그런데 조성국이 왔다. 정장 차림에 조화 하나 들고. 강대리, 아니 강씨.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는 거짓 미소를 지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취직은 했어요? 아직입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이 바닥 좁거든요. 소문 다 퍼졌을 텐데. 내 주먹이 떨렸다. 조성국이 속삭였다. 강씨, 세상은 원래 이래요. 사람은 인맥으로 사는 거야. 능력? 그딴 거 소용없어. 나가주십시오. 아, 화내지 마세요. 충고해 주는 거예요. 앞으로 잘 살아요. 뭐, 경비 같은 거라도 하면서. 그는 웃으며 나갔다. 나는 어머니 영정을 바라봤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눈물이 흘렀다. 그 후 10년. 나는 떠돌았다. 부산 항만에서 하역일. 인천 철물점에서 자재 배송. 수원 공사 현장에서 잡부. 더럽고 힘들고 위험한 일들.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다. 일한 만큼 돈이 나왔다. 그게 어디야? 밤에는 고시원에서 책을 읽었다. 건축법규, 부동산 등기, 경매 절차. 그리고 하나를 깨달았다. 건물은 종이 위에 있다. 설계도가 아니라 등기부등본, 근저당권, 채권 구조. 진짜 건물의 주인은 서류 안에 있었다. 군대에서 지도를 읽듯
나는 등기부를 읽기 시작했다. 12년 후 경비원이 되다 감정각성호. 48살. 나는 서울로 돌아왔다. 성수동 복합상가 경비원 모집 공고를 봤다. 야간 경비 1명 모집 나이 무관 즉시 출근 가능자. 면접 보러 갔다. 관리소장이 물었다. 경비 경험 있으세요? 없습니다. 나이가 48세면 좀 많은데. 야간 근무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뭐 급하기도 하고. 내일부터 출근하세요. 나는 채용됐다. 그리고 10년. 이 건물을 지켰다. 아니, 정확히는 이 건물을 연구했다. 밤마다 등기부를 확인했다. 건물 소유 구조, 근저당권 변동, 재개발 떡밥, 모든 걸 기록했다. 나는 22년 전 설계도를 다시 펼쳤다. 지하 배수 구조도 내가 보고서에 적었던 결함. 배수관 기울기 부족 집중 호우 시 역류 위험. 조성국은 이걸 무시했다. 예산 때문에. 그리고 22년이 지났다. 이 건물은 여전히 그 결함을 안고 있다. 나는 도면을 접었다. 중얼거렸다. 잃은 건 이름 하나. 얻은 건 세상의 구조도야.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온다. 이제 움직일 시간이다. 5년 전 경매법원. 다음 물건, 인천 남동구 창고 건물. 감정가 8천만 원에서 시작합니다. 나는 좌석 뒤편에 앉아 있었다. 53살. 경비일로 모은 돈 5천만 원. 전부 가져왔다. 첫 응찰 5천만 원. 내가 손을 들었다. 주변 사람들이 나를 봤다. 5,500만 원. 다른 입찰자가 외쳤다. 6천만 원. 내가 다시 손을 들었다. 심장이 뛰었다. 6천만 원 낙찰. 내 첫 건물이었다. 작고 낡은 창고지만 내 이름으로 된 첫 부동산. 밖으로 나왔다. 손이 떨렸다. 울컥했다. 아버지, 제가 해냈습니다. 창고를 1억 2천만 원에 팔았다. 7천만 원 남았다. 그 돈으로 다음 투자를 했다. 성수동 복합상가 관리비 체납 채권. 총 체납액 3억 원. 회수 가능성 낮다는 이유로 채권 회사가 5천만 원에 내놨다. 나는 샀다. 왜? 이 건물을 12년간 지켰으니까. 세입자 하나하나 알았다. 누가 장사 잘 되고 누가 힘든지. 나는 세입자들을 찾아갔다. 관리비 채권이 제게 넘어왔습니다. 천천히 갚으셔도 됩니다. 분식집 사장 이만호 65씨가 울었다. 경비 아저씨 고맙습니다. 은행은 당장 내라고 난리였는데 한 달에 20만 원씩 10년 분할도 가능합니다. 정말입니까? 네. 대신 꼬박꼬박 넣으셔야 합니다. 3년 후 3억 원 전액 회수. 그리고 깨달았다. 채권의 진짜 가치는 사람을 아는 것. 1년 전 SPV 법인 설립 감정 전략적 사고 구. 나는 법인을 세웠다. 서한자산관리 주식회사. 대표는 옛 동료 이름으로. 실소유주는 나. 왜 법인을 만들었나? 보이지 않기 위해서. 개인 명의로 부동산을 사면 흔적이 남는다. 하지만 법인은 다르다. 겹겹이 구조를 만들 수 있다. 나는 이 법인으로 성수동 상가 지분을 조금씩 샀다. 소액 채권자들이 팔 때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구청 민원실. 건축허가 서류를 열람하러 갔다. 창구 직원이 나를 봤다. 강 대리님? 나는 그를 봤다. 박명수 55. 20년 전 같은 팀에서 일했던 후배. 명수야, 여기서 일하니? 네, 형님. 10년 됐어요. 그런데 형님은 여기 왜 오셨어요? 그냥 좀 볼 게 있어서. 명수가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형님, 혹시 성수동 상가 관련해서 오신 거예요? 어떻게 알았어?
형님, 큰일 났어요. 성민건설이 재개발권 땄어요. 심장이 쿵했다. 언제? 한 달 전에 최종 승인 났어요. 조성국 이사가 직접 추진했대요. 조성국. 22년 만에 다시 마주치는 이름. 세입자들은 알아? 아직 공식 통보 안 됐어요. 다음 달에 설명회 연대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명수야, 이거 우리만 아는 거지? 네, 형님. 근데 왜요? 나중에 설명할게. 고맙다. 구청을 나왔다. 하늘을 올려다봤다. 드디어 왔다. 조성국과 다시 만날 시간. 나는 책상 서랍을 열었다. 파일 하나. 지난 5년간 모은 서류들. 성수동 상가 지분 매입 계약서. 관리비 채권 인수 증서. SPV 법인 등기부등본. 건물 구조 결함 보고서 22년 전. 모두 준비됐다. 조성국은 모른다. 이 건물 지분 중 40%가 내 손에 있다는 걸. 그리고 남은 지분도 곧 손에 넣을 수 있다는 걸. 나는 22년 전 설계도를 펼쳤다. 빨간 펜으로 표시된 부분. 지하 배수 구조 결함. 조성국이 무시했던 바로 그것. 이 싸움, 도면 위에서부터 다시 시작하자. 창밖으로 비가 내린다. 나는 미소 지었다. 게임은 이제부터다. 윤서하 37가 사진관 불을 끄지 않는다. 매일 밤 11시까지 불이 켜져 있다. 나는 CCTV로 그녀를 본다. 카메라를 닫고 사진을 정리하고 앨범을 만든다. 일이 많아서가 아니다. 집에 가기 싫어서다. 어느 날 밤 그녀가 계단에 앉아 울고 있었다. 나는 다가갔다. 괜찮으십니까? 아, 경비 아저씨. 네, 괜찮아요. 밤 늦었는데 집에 안 가십니까? 집이 너무 조용해서요. 혼자 사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 건물도 조용합니다. 그래도 여긴 낮에 사람들이 오잖아요. 집은 진짜 아무도 없어요. 그녀가 웃었다. 경비 아저씨는 외롭지 않으세요? 외롭진 않습니다. 부럽네요. 나는 더 묻지 않았다. 다음 날 오후 2시. 성민건설 직원 2명이 상가를 돌았다. 재개발 퇴거 합의서입니다. 사인하세요. 세입자들이 당황했다. 재개발이요? 언제 결정됐어요? 지난달에 승인 났습니다. 3개월 안에 나가셔야 해요. 보상은요? 합의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이만호 씨가 서류를 받았다. 이게 뭡니까? 권리금은 한 푼도 없고 이주비도 300만 원? 규정입니다. 불만 있으시면 법원 가세요. 40년 장사했는데 300만 원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안 나가시면 강제 집행 들어갑니다. 직원들이 나갔다. 세입자들이 모였다. 어떻게 이거 우리 다 쫓겨나는 거야? 권리금도 없이 그냥 나가라고? 나는 CCTV로 그 모습을 봤다. 주먹을 쥐었다. 밤 11시. 이만호 씨가 분식집 셔터를 내리고 있었다. 나는 다가갔다. 사장님. 아, 경비 아저씨. 늦었네요. 힘드시죠? 이만호 씨가 한숨을 쉬었다. 힘들다기보단 억울해요. 40년이에요. 40년. 이 자리에서 떡볶이 팔면서 2 아들 대학 보냈어요. 네. 근데 이제 300만 원 받고 나가래요. 퇴직금도 아니고 그냥 나가라고. 그의 눈가가 붉어졌다. 경비 아저씨, 나이 먹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방해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다들 그렇게 봐요. 늙은이는 빨리 치우라고. 이만호 씨가 셔터를 내렸다. 퇴직금 대신 가게라도 남기고 싶었는데 이것도 안 되네요. 그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나는 그 자리에 섰다. 이대로 둘 수 없다.
그날 밤 나는 문서를 만들었다. 상가 세입자 권리금 보호 가이드, 권리금 회수권 법적 근거, 이주비 산정 기준, 재개발 퇴거 시 보상 판례, 부당 계약서 체크리스트, A사 15장, 새벽 4시 각 세입자 문 앞에 놓고 왔다. 다음 날 아침, 이거 뭐예요? 윤서아가 문서를 들고 복도에 나왔다. 다른 세입자들도 모였다. 우리도 받았어요. 이거 누가 만든 거예요? 서아가 문서를 읽었다. 이거 전문가가 쓴 거예요. 법률 용어 정확하고 판례도 다 있어요. 이만호 씨가 물었다. 그럼 우리가 300만 원만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여기 보세요. 권리금 회수권은 법으로 보호돼요. 그리고 이주비도 최소 1,000만 원은 받을 수 있대요. 정말요? 세입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누가 이런 걸 만들어준 거지? 몰라. 익명이래. 서아가 경비실 쪽을 봤다. 나는 CCTV 화면만 보고 있었다. 그녀가 천천히 다가왔다. 경비 아저씨. 네. 이거 혹시 아저씨가 만드신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저씨, 법률 아세요? 잘 모릅니다. 서아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봤다. 아저씨, 그냥 경비원이 아니시죠? 경비원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릴 도와주세요? 나는 잠시 침묵했다.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그럼요.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이 받을 권리를 알려드린 것뿐입니다. 서아가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습니다. 그녀가 돌아섰다. 나는 다시 CCTV를 봤다. 밤 10시 CCTV 화면에 이상한 장면이 잡혔다. 성민건설 직원 2명이 상가 현관에 공문을 붙이고 있다. 불법 구조물 단속 예정 안내. 발신 성수구청. 나는 화면을 확대했다. 공문 하단에 구청 직인이 찍혀 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직인 모양이 다르다. 진짜 구청 직인은 좀 더 선명하다. 나는 즉시 사진을 찍었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가짜 공문이구나. 다음 날 아침 구청에 전화했다. 어제 우리 상가에 단속 공문 나갔나요? 아니요. 발송한 적 없는데요. 그럼 이건 뭡니까? 사진 보내주시면 확인해 드릴게요. 사진을 보냈다. 1시간 후 답변이 왔다. 이거 위조 공문입니다. 신고 접수하시겠어요? 아니요.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었다. 증거 확보. 성민건설이 가짜 공문으로 세입자들을 협박했다. 이제 움직일 시간이다. 나는 구청 민원실에 갔다. 박명수를 찾았다. 명수야. 형님, 무슨 일이세요? 성민건설 재개발 허가 서류 좀 볼 수 있을까? 그건 공개 문서니까 열람 가능해요. 잠깐만요. 명수가 서류철을 가져왔다. 나는 한 장 한 장 넘겼다. 재개발 사업 인허가 신청서. 신청인 성민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 조성국. 서명란을 확대해서 봤다. 조성국. 22년 만에 보는 서명. 하지만 중요한 건 서명이 아니다. 서류 내용이다. 나는 세입자 동의서 페이지를 펼쳤다. 세입자 동의율 85%. 명수야, 이거 진짜야? 네. 뭐가요? 세입자 동의율 85%. 우리 상가 세입자 20명인데 17명이 동의했다는 거잖아. 그렇게 나와 있네요. 근데 나는 한 명도 동의한 사람 못 봤어. 명수의 얼굴이 굳었다. 형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거 조작이야. 조작이요? 서명 날짜 봐. 전부 같은 날이야. 한 사람이 다 쓴 거야. 명수가 서류를 자세히 봤다. 진짜네요. 필체도 비슷해요. 나는 사진을 찍었다. 형님,
이거 큰일인데요. 허가 취소 사유예요. 아직 말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알겠습니다. 증거 하나 더 확보. 3일 후 성민건설이 세입자 간담회를 열었다. 상가 1층 빈 공간. 조성국이 직접 나왔다. 70살. 회색 정장에 금태 안경. 여전히 거만한 표정. 여러분, 재개발은 이미 결정됐습니다. 3개월 안에 퇴거하셔야 합니다. 이만호 씨가 물었다. 권리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권리금? 재개발은 공익사업입니다. 권리금 보상 의무 없습니다. 40년 장사했는데요. 그건 개인 사정이죠. 법적으론 의무 없습니다. 세입자들이 술렁였다. 윤서아가 일어섰다. 이사님, 저희가 받은 문서 보니까 법적으론 권리금 보상 가능하다던데요. 조성국이 서아를 봤다. 누가 그런 말 했습니까? 인터넷에 다 나와 있어요. 판례도요. 판례는 판례고 우리 계약은 다릅니다. 그럼 계약서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조성국의 표정이 굳었다. 검토? 여러분, 시간 없습니다. 다음 주까지 서명 안 하시면 강제 집행 들어갑니다. 강제 집행이요? 네. 법원 명령입니다. 나는 뒤쪽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다. 조성국은 나를 보지 못했다. 아직은. 간담회가 끝난 후 윤서아가 나를 찾아왔다. 경비 아저씨. 네. 이거 들어보세요. 그녀가 휴대폰을 꺼냈다. 녹음 파일이 재생됐다. 조성국의 목소리. 이만호? 그 늙은이 완전 골치 아파. 빨리 내보내야 돼. 다른 남자 목소리. 권리금 요구하면 어떡하죠? 조성국. 무시해. 어차피 싸워봤자 돈도 없고 시간도 없어. 그냥 밀어붙여. 남자. 경비원은요? 조성국. 그 경비원? 그냥 밀어붙여. 나이 먹은 사람들은 겁만 주면 돼. 녹음이 끝났다. 나는 서아를 봤다. 언제 녹음했습니까? 간담회 끝나고 복도에서 대화하는 거 몰래 녹음했어요. 잘하셨습니다. 이거 증거되죠? 됩니다. 서아가 물었다. 아저씨,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믿어도 되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날 밤 경비실. 나는 USB를 꺼냈다. 안에 담긴 파일들. 가짜 공문 사진. 조작된 세입자 동의서. 조성국 녹음 파일. 22년 전 구조 결함 보고서. 현재 지하 배수 문제 사진. 모든 증거가 모였다. 나는 녹음 파일을 다시 재생했다. 그 경비원? 그냥 밀어붙여. 조성국의 목소리. 22년 전에도 나를 밀어붙였다. 이번에도 똑같이 하려 한다. 하지만 이번엔 다르다. 이번엔 내가 밀어붙인다. 나는 USB를 쥐고 중얼거렸다. 이제 숫자가 아니라 사람으로 갚을 차례야. 창밖으로 비가 내린다. 내일은 움직인다. 태수야. 등 뒤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다. 돌아봤다. 최미령 67. 22년 만이다. 오랜만이야. 미령 씨. 앉아도 돼? 앉으세요. 그녀가 앉았다. 얼굴에 주름이 늘었다. 하지만 여전히 단정한 차림. 어떻게 찾아왔습니까? 성수동 상가에서 일한다는 소문 들었어. 경비원으로. 그렇습니다. 태수야, 미안해. 뭐가요? 22년 전. 내가 너무했어. 너 혼자 떠맡게 하고 나는 회사에 남고.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미령이 계속 말했다. 나도 후회했어. 매일. 내가 어떻게 살고 있을까? 이제 와서 그 말씀하시려고 찾아오셨습니까? 아니야. 도와주고 싶어서. 도와준다? 그녀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다.
이거 성민건설 내부 문건이야. 어떻게 구했습니까? 나도 아직 성민건설 다녀. 격리부장이야. 나는 봉투를 받았다. 이 안에 조성국이 불법으로 재개발 추진한 증거 다 있어. 세입자 서명 조작, 뇌물, 전부. 왜 저한테 줍니까? 미령이 나를 똑바로 봤다. 조성국한테 복수하고 싶어. 복수요? 그 사람 나한테도 똑같이 했어. 22년 전 너 배신하고 나랑 손잡았잖아. 근데 5년 후엔 나도 버렸어. 다른 여자로 갈아탔지.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도 이용당했어. 태수야. 우리 같이 복수하자. 나는 서류를 펼쳤다. 성민건설 재개발 사업 내부 보고서. 숫자와 날짜가 빼곡했다. 이거 진짜입니까? 진짜야. 내가 직접 복사한 거야. 나는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었다. 고맙습니다. 같이 싸우자, 태수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날 밤, 나는 미령이 준 서류를 펼쳤다. 한 장 한 장 읽었다. 이상하다. 내용은 그럴듯하다. 하지만 뭔가 너무 완벽하다. 너무 쉽게 손에 들어왔다. 나는 서류 뒷면을 봤다. 희미하게 워터마크가 있다. 기밀문서 외부 유출 시 추적됨. 심장이 쿵했다. 이건 덫이다. 미령이 준 서류는 가짜다. 아니, 진짜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의도적으로 흘린 것이다. 내가 이 서류를 사용하면 불법 문서 취득으로 역공당한다. 나는 서류를 불에 태웠다. 미령 씨, 아직도 조성국 편이구나. 다음 날 오전 10시,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다. 강태수 씨, 출석 바랍니다. 무슨 일입니까? 기업 기밀 유출 혐의입니다. 가슴이 철렁했다. 형사가 서류를 펼쳤다. 어제 미령이 준 바로 그 문서. 강태수 씨, 이 문서 어떻게 손에 넣었습니까? 누가 줬습니다. 누가요? 최미령이라는 사람입니다. 증거 있습니까? 만난 건 사실인데 증거는 CCTV 확인했는데 당신 혼자 카페 나오더군요. 최미령 씨는 안 보이고 뒷문으로 나갔을 겁니다. 그럼 목격자는요? 없습니다. 형사가 한숨을 쉬었다. 강 씨, 솔직히 말씀하세요. 당신이 불법으로 빼낸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성민건설 측에서 고소했습니다. 영장 청구 예정이고요. 내 손이 떨렸다. 함정에 빠졌다. 경찰서 앞. 윤서아가 기다리고 있었다. 경비 아저씨, 어떻게 여기를? 소식 들었어요. 괜찮으세요? 네. 도망치지 마세요. 네. 서아가 내 앞에 섰다. 아저씨, 도망치면 안 돼요. 우리 아저씨 믿어요. 왜 저를 믿습니까? 아저씨가 우릴 지켜줬잖아요. 문서 만들어주고, 권리 알려주고.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저씨 아니었으면 우리 다 쫓겨났어요. 서아가 내 손을 잡았다. 이번엔 우리가 아저씨 지킬게요. 도망치지 말아요. 나는 그녀를 봤다. 눈에 눈물이 맺혔다. 고맙습니다. 다시 조사실로 들어갔다. 형사가 수갑을 꺼냈다. 강태수 씨, 긴급 체포합니다. 잠깐만요. 저는 변명은 나중에 하세요. 찰칵. 손목에 수갑이 채워졌다. 차갑고 무거웠다. 형사가 물었다. 강태수 씨, 당신 진짜 누구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창밖을 봤다. 비가 내린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48시간 후 보석으로 풀려났다. 윤서아와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냈다. 고맙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서아가 물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자회견 하겠습니다. 네.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서울 프레스센터
기자 30명이 모였다. 나는 단상에 섰다. 플래시가 터졌다. 제 이름은 강태수입니다. 58살. 성수동 복합상가 경비원입니다. 기자들이 메모했다. 하지만 저는 22년 전 건축 설계사였습니다. 성민건설에서 일했습니다. 웅성거림. 그리고 지금 저는 그 상가 건물의 실소유주입니다. 기자들이 술렁였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나는 서류를 펼쳤다. 서한자산관리 주식회사 등기부등본. 대표이사 강태수. 소유 부동산 성수동 복합상가 지분 62%. 이 건물 지분 62%는 제 소유입니다. 지난 5년간 조금씩 매입했습니다. 플래시가 더 빠르게 터졌다. 오후 2시. 법무법인 회의실. 성민건설 측 변호사 5명, 조성국, 그리고 임원들. 반대편에 나. 조성국이 나를 봤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강태수? 오랜만입니다. 조 이사님. 내가 여기 왜? 저도 채권자니까요.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다. 본 집회는 성수동 복합상가 재개발 관련. 나는 손을 들었다. 잠깐만요. 스크린이 켜졌다. 성수동 복합상가 현황. 감정가 340억 원. 대출 잔액 90억 원. 실소유 구조. 강태수 SPV 법인 62%. 기타 소액 채권자 38%. 조성국이 벌떡 일어났다. 이게 무슨 소리야? 사실입니다. 내가 어떻게? 나는 조용히 말했다. 22년 동안 준비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나는 계속 말했다. 그리고 성민건설의 위법 사항을 공개하겠습니다. 스크린이 바뀌었다. 위법 사항 12건. 세입자 동의서 조작. 구청 직인 위조. 허위 공문 배포. 강제 퇴거 협박. 구조 결함 은폐. 뇌물 공여 의혹. 조성국이 소리쳤다. 거짓말이야. 증거 있어? 나는 USB를 꺼냈다. 전부 있습니다. 녹음, 사진, 문서, 증인. 변호사가 당황했다. 이건. 나는 선택지를 제시했다. 이제 선택하십시오. 옵션 1합의. 위법 인정 및 손해배상. 세입자 정당 보상. 재개발 계획 전면 재검토. 옵션 2 법정 투쟁. 형사고발. 민사 손해배상 청구. 건설업 등록 취소. 조성국이 책상을 쳤다. 이 개자식이. 그때 문이 열렸다. 박명수가 들어왔다. 제가 증인입니다. 명수야. 조성국이 놀랐다. 명수가 서류를 펼쳤다. 저는 성수구청 건축과 주임 박명수입니다. 성민건설의 허가 서류 조작을 증언합니다. 조 이사님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건 범죄입니다. 명수가 나를 봤다. 강 대리님, 아니 강 사장님. 22년 전 형님이 억울하게 당하는 거 봤습니다. 이번엔 제가 돕겠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다 명수야. 조성국이 주저앉았다. 망했어. 다 망했어.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최미령을 마주쳤다. 태수야. 미령씨. 이게 당신의 복수야? 복수가 아닙니다. 그럼 뭔데? 정의입니다. 미령이 눈물을 흘렸다. 나도 이용당했어. 조성국한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날 용서 안 해? 나는 그녀를 봤다. 용서는 제가 할 게 아닙니다. 그럼 당신 스스로 하셔야죠. 미령이 고개를 떨궜다. 나는 지나쳤다. 일주일 후 성민건설은 옵션 1을 선택했다. 세입자 전원에게 정당한 보상. 조성국은 이사직 사퇴. 재개발 계획은 전면 백지화.
3개월 후 건물이 달라졌다. 외벽은 깨끗하게 도색됐다. 간판도 새 것으로 바뀌었다. 엘리베이터도 신형으로 교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세입자들이 그대로 남았다. 1층 분식집. 이만호 씨가 가게 문을 열었다. 사장님, 만호 씨, 장사 잘 되십니까? 덕분에 잘 돼요. 건물 깨끗해지니까 손님들 더 오고. 다행입니다. 사장님, 진짜 고맙습니다. 저희 안 쫓아내시고. 나는 서류를 건넸다. 장기 임대 계약서. 기간 20년. 월세 동결. 만호 씨가 눈물을 글썽였다. 이게 뭡니까? 20년 보장입니다. 손자 볼 때까지 여기 계십시오. 사장님, 만호 씨가 절을 했다.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윤서아가 사진관 간판을 닫고 있었다. 예쁘죠? 네, 잘 어울립니다. 사장님 덕분이에요. 그녀가 웃었다. 있잖아요, 사장님. 네. 처음엔 무서웠어요. 말도 없고, 표정도 없고,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근데 이젠 알겠어요. 사장님은 그냥 조용히 지켜주는 사람이구나.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서아가 커피 2잔을 들고 나왔다. 이거 드세요. 고맙습니다. 사장님 바쁘지 않으시면 가끔 커피 마셔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또 그러시네. 그녀가 웃었다. 일주일 후 구청 발표. 성수동 제2구역 재개발 사업 공식 철회. 세입자들이 환호했다. 드디어 이제 안 쫓겨나는 거야. 박명수가 나를 찾아왔다. 형님 축하드립니다. 고맙다 명수야. 형님이 아니었으면 이 동네 다 무너질 뻔했어요. 아니야. 여기 사람들이 지킨 거야. 명수가 웃었다. 형님은 변하지 않으셨네요. 다음 날 신문. 일면에 사진이 실렸다. 윤서아가 찍은 사진. 상가 앞에 선 세입자들. 제목. 경비원, 도시를 바꾸다. 58세 강태수, 22년 만에 역전. 나는 신문을 접었다. 과분합니다. 일주일 후, 법무법인 회의실. 나는 세입자들을 불렀다. 다들 오셨습니까? 네, 사장님. 나는 서류를 펼쳤다. 서한자산관리 주식회사 소유권 이전 계약서. 이게 뭡니까? 이 건물 소유권 이전 서류입니다. 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실은 이 건물의 진짜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모두가 나를 봤다. 나는 옆 의자를 가리켰다. 노인 한 분이 앉아 있었다. 오태식 78세. 이 상가에서 35년간 경비로 일했던 분. 5년 전 퇴직하셨다. 오 반장님? 세입자들이 놀랐다. 오태식 반장이 일어섰다.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반장님, 이게 무슨... 나는 설명했다. 5년 전 오 반장님이 퇴직할 때 저한테 퇴직금 전부를 맡기셨습니다. 3천만 원이었습니다. 네. 그 돈으로 제가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경매, 채권 매입, SPV 설립. 모든 수익은 오 반장님 명의입니다. 세입자들이 숨을 죽였다. 그리고 이 건물 소유권도 오 반장님께 넘깁니다. 사장님, 그럼 사장님은요? 저는 관리만 합니다. 오태식 반장이 말했다. 강 씨, 자네가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네. 아닙니다. 제가 할 수 있었던 건 반장님 덕분입니다. 그래도 나는 다른 서류를 꺼냈다. 경비원 복지재단 설립 계획서. 그리고 이 건물 수익 대부분은 경비원 복지재단으로 갑니다. 복지재단요? 네. 전국 경비원분들 퇴직금, 의료비, 자녀 장학금 지원. 윤서아가 눈물을 흘렸다. 사장님, 저는 22년 동안 바닥을 봤습니다. 그래서 압니다.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지. 나는 창밖을 봤다. 이 건물은 제 것이 아닙니다. 여기 계신 분들, 그리고 이 땅에서 묵묵히 일하는 모든 분들의 것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했다. 오태식 반장이 내 어깨를 두드렸다. 강 씨, 고맙네. 아닙니다. 그날 밤, 나는 다시 경비실에 앉았다. 경비복을 입고 CCTV 화면을 본다. 텅 빈 복도.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이 건물엔 사람들의 삶이 있다. 윤서아가 문을 두드렸다. 사장님, 아니 경비 아저씨. 네. 왜 또 경비복 입으세요? 익숙해서요. 에이. 그녀가 커피를 내밀었다. 같이 마셔요. 고맙습니다. 우리는 함께 앉았다. 창밖으로 성수동 야경이 보인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밤. 나는 중얼거렸다. 아버지, 제가 해냈습니다. 주머니 속 철제 줄자. 여전히 차갑지만 이제는 따뜻하게 느껴진다. 나레이션. 복수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다. 내가 일어서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함께 일으켜 세우는 것. 22년 걸렸지만 나는 해냈다. 경비원에서 340억 건물주가 아니라 사람에서 사람으로 돌아왔다.